중국이 미국이 규제를 하지만 중국의 제조는 천천히 가지만 앞으로는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는데 기술 개발이 느려졌어요. 어려워서. 옛날에 빨리 달렸는데 걸어가다가 지금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중국 뒤에서 쫓아오는 거잖아요.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미국은 한미도 좋고 한중도 좋아요. 미중 간의 이 갈등 문제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 자꾸 왜 이쪽 저쪽을 편 가르냐? 우리는 편이 둘 다 우리 편이야.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입법. 오늘은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라고 합니다. 네, 전무님 요즘에 반도체가 정말 뜨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가 정말 강국이잖아요. 실제로 뭐 한국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뭐 글로벌에서 1위를 하고 있고 뭐 이런데 전체적인 현재 글로벌 점유율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반도체 점유율 브랜드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전체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는 20%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이 제일 많이 하고 우리가 그 다음입니다. 2등이죠. 공급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유럽, 대만,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서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중에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공급량 중에 60%를 대한민국이 합니다. 예, 대한민국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최근에 더 중요해진 메모리 반도체 중에 D램이라는 것은 70%를 또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가 없으면 전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너무 이제 심화됐는데요. 그동안까지는 뭐 한국이 그렇게까지 크게 손해볼 건 없었다. 약간 이런 좀 평가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두 나라가 싸우면 중간에 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개는 조금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언론에 보면 패권 경쟁, 패권 전쟁, 뭔가 싸우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거기에 큰 영향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는. 왜요? 그러니까 두 나라 간에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 여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또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예, 따로 있어서 이 관계를 훼손시킬 만한 것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미국은 자기네들이 반도체 주권을 좀 쥐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게 좀 강해져서 미국이 반도체 힘을 기르면 그것도 또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아니죠. 예. 근데 미국 자체가 반도체 제조를 스스로 하고 싶어 합니다. 첨단 반도체 안 했거든요, 제조를. 제조를 안 했는데 중국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첨단 반도체가 있어야 관련 산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문제 때문에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미중 간의 문제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는 사실 없지요.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첨단 반도체 제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도 첨단 반도체 제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의 관계는 좀 있는 거죠. 그 사이의 관계.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한미 간의 관계. 그동안은 협력의 관계였거든요. 미국의 장비를 우리가 갖다가 첨단 제조 시설을 만들어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도 주고 중국도 주고 했는데 이제 만드는 국가가 미국도 공장이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한국도 있고 대만도 있으니까 많아졌잖아요, 나라가. 근데 그거는 이제 많아졌다는 것은 경쟁이 전보다 치열해졌다. 예, 그래서 영향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잘하면 된다. 그러면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반도체 자립 능력이 커진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다른 점은 미국은 반도체 제조 기술의 태생국입니다. 그러니까 종주국이죠. 예, 반도체 제조 입장에서는 미국은 기술력이 우리보다 좋아요.
예, 제조 시설이 없을 뿐이지. 근데 중국은 반도체 수요국입니다. 예, 수요국이고 제조 입장에서는 후발국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서 쓰는 나라입니다. 사서 쓰는 나라인데 중국도 사서 쓰다 보니까 만들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또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제조 시설에 필요한 장비를 미국 장비인데 안 줘요. 네, 안 주니까 중국 나 하고 싶은데 장비 안 주면 어떻게 하지 하니까 만들어 쓰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비 개발하고 소재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 잘 개발하면 자립하겠죠. 근데 언제 잘 개발될지는 잘 모릅니다. 예, 예. 근데 빨리 될지 늦게 될지 언제 될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미국이 그런 방법으로 규제를 하니까 중국은 규제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쓴다. 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죠.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ASML하고 이제 반도체 동맹 맺어서 뭐 연구소를 이제 짓겠다 이런 얘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ASML이 보유한 이 노광 장비 EUV 기술이 참 중요하다고 업계에서도 이제 다 주목하고 있는데 그 기술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반도체는 이제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 여러 공정이 노광, 식각, 뭐 증착, 그리고 평탄화 뭐 이런 공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비싼 장비를 쓰는 게 노광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싼 장비를 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첨단 노광 장비는 유럽, 네덜란드 ASML 밖에 못 만들어요. 다른 장비들은 뭐 만드는 기업이 몇 개 있어요. 이제 복수로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그 ASML에서 만드는 장비가 유일해요. 예, 유일한데 근데 그것도 지금 원하는 기업들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산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몇 대 정도 만드는 건가요? 지금 EUV 기준으로 그러니까 42대. 예, 42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엔이라고 네. 차세대 노광 장비는 더 숫자가 줄겠죠. 인텔이 먼저 가져갔잖아요. 그 인텔이 주문을 이제 그렇죠. 예, 주문을 해서 먼저 가겠다고 가져가겠다 예약은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빨리 받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제조 공정을 빨리 셋업할 수 있거든요. 노광 기술은 모든 공정의 제일 앞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그 기준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빛으로 기준을 잡아주니까 제일 앞단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그게 없으면 뒤로 못 가요. 공정이. 근데 그 나라밖에 못 만들어요. 만드는 대수도 제한돼 있어. 그럼 빨리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 동맹 맺자. 예, 그 국가 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빨리 받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뭐 빨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시간에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예, 원하는 적기에 시간에. 딱 받아야. 예, 예. 사실 반도체 하면 요즘에 대만 TSMC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대만은 그렇게 TSMC 파운드리가 좀 강하고 우리나라는 좀 디램이 강하고 미국은 또 좀 설계가 좀 강하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각 나라별로 이렇게 반도체 주력 분야가 뭐 다른 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유가 있죠. 생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역사가 지금 한 70년이에요. 70년 동안 현재 기준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나라에 그 산업이 정착됐습니다. 미국 하면 반도체 설계예요. 부가치 굉장히 높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요. 잘만 설계하면. 장비도 미국이 잘하거든요. 근데 장비도 과학기술의 총합판이에요, 장비가. 그래서 과학기술이 오래된 나라가 장비를 잘 합니다. 그리고 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부가치가 높은 것은 미국이에요. 근데 제조는 밤새 일해야 돼요. 밤새 일해야 되니까 못해요. 예, 미국, 일본, 유럽은 밤새 일하는 걸 못해요. 국민소득이 많이 높아져서 워라벨 뭐 우리는 얼마 안 됐는데 그 나라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인재들이 밤에 일하기 싫어하니까 반도체 제조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라들보다 국민소득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일을 열심히 하고요. 또 밤에 뭘 하는 걸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제조 입장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요. 그건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대만은 제조, 미국은 반도체 설계 장비, 유럽은 광학기술, 또 기계기술 때문에 반도체 장비, 노광 장비, 일본은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소재는 하나를 오래 하면 잘해요. 그러니까 한 200년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소재 장비를 잘합니다. 대신에
제조를 못하고 제조는 부지런한 우리 대만이 잘합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역할이 분담돼 있고 분담돼 있는 상태에서 협력을 해서 반도체 제조 생태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양상이 좀 다르죠. 지금은 반도체가 싸다 보다 있어야 된다가 중요해요. 왜? 못 찾아. 공급이 부족해. 그렇죠. 그 잘 안 줘. 그리고 이 기술이야. 또 기술이 또 국력이 돼. 그러니까 반도체가 민수에서 안보로 갑니다. 안보로 가니까 내가 반도체를 스스로 만들어 쓰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경제 안보, 산업 안보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생산성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생산성의 개념에서 안보의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뭐 탱크나 비행기 같은 거 비싸도 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다. 예, 바뀐 시대에서 그래서 협력의 관계에서 경쟁의 관계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보 얘기를 하셔서 미국이 사실 반도체 이제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내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보적인 문제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이 이제 최근에 그래서 보조금을 막 대규모로 주면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도 뭐 삼성도 다 지금 미국을 뭐 공략하고 있는데 이 자신의 영토에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2021년 1월 달에 뉴스가 났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다.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그 2021년 1월 이전, 2020년까지는 반도체 주문만 하면 딱딱 갖다 줍니다. 싸요. 싸고 편리해. 배송도 비행기로 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자동차 만들면 돼요. 싸니까, 빠르니까. 내가 직접 안 만들어도 돼. 근데 이제 2021년 1월이 되니까, 반도체가 없으니까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네?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동차 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자동차 부가가치가 높아요.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없으면 반도체가 필요한 우리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안보잖아요. 그리고 또 산업의 양상이 또 바뀐 게 뭐냐? 우리 이전까지는 모바일 시대입니다. 모바일 폰을 쓰잖아요. 이제 모바일 폰은 미국, 일본, 유럽에서 안 만들어요. 싸니까.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만들어요. 그 반도체 이동을 미국으로 안 해도 돼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모빌리티 시대입니다. 자동차요. 자동차는 절대 그 나라들이 자동차 산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왜? 비싸요. 한 대 1억이요. 휴대폰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짜리 자동차를 만들면 몇 천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그냥 있어요. 이 산업을 유지해야 돼. 그럼 직접 만들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직접 만들면 좀 비싸져요.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 비싼 만큼 정부가 돈을 줘요.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산업의 양상이 많이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서 반도체가 중요하고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내가 만들어 써야 된다. 써야 되는데 생산성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 정부가 돈을 떼어준다. 보조금이에요. 근데 국가별 보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까 전에도 제가 중국의 미중 반도체 경쟁이 중국의 자생력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한번 여쭤봤었는데 중국 반도체 기술이 지금 한국과는 한 몇 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스템 반도체 제조는 한 5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D램은 한 5년, 낸드 플래시는 3년 이렇게 봐요. 예. 앞으로는 그럼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중국의 기술력이 뭐 단기간에 그렇게 막 기술력이 막 높아지고 하진 않겠지만 우리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그래도 좀 클 걸로 보시는지. 위협할 정도로 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미국이 규제를 하지만 중국의 제조는 천천히 가지만 앞으로는 갑니다. 예. 얼마 전에 작년이죠. 하웨이 폰에 맞아요. SMIC라는 그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제조 기업이 7나노짜리를 만들었다. 미국은 14나노 이하 못 만들게 제재를 했는데 7나노를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제재를 했는데 제재를 뛰어넘어서 만들었어요. 예. 뭐 그럼 또 갈 수도 있잖아요. D램도 18나노로 제한했는데요.
이게 18나노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쌓는 거잖아요. 128단 제한했는데요. 최근에 그 기술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스물 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는데 기술 개발이 느려졌어요. 어려워서. 그렇죠. 이제는 너무 높아졌으니까 너무 높아서 기술이. 어려웠으니까 제일 앞에 쓰는 우리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빨리 달렸는데 걸어가다가 지금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뒤에서 쫓아오는 거잖아요. 막 못 가게 다리를 잡고 있지만 오는 게 보여. 네, 보여.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예,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예, 미국의 규제 때문에 중국이 뭐 안 올 것이다. 늦게 올 수있다. 그건 옛날에 우리가 뛸 때 얘기고 우린 뛰질 못한다니까요. 지금 뭐 걷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렇죠. 예,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수록 뒤에 오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 중국 점점 더 격차 줄어들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아까 뭐 한국과 미국에 대한 반도체 관계가 이제 뭐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은 뭐 따르게 이제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관계에서 뭐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다 어떻게 조금 뭐 너무 좋아요. 한국과 중국. 아까 그랬잖아요. 중국은 반도체 수요국이에요. 수요국이죠. 네. 그러니까 전자제품 조립을 대부분 중국에서 하잖아요. 우리 뭐 휴대폰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우리 전자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 많이 쓰잖아요. 그 중국이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가 그 나라에서 쓰여요. 그럼 우리는 수출국이거든. 그 중국이 필요한 만큼 반도체를 공급해줘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중국에서 만든 전자제품 미국도 가잖아요. 그럼 미국도 좋잖아요. 싼 거 쓰니까, 모바일 시대니까. 근데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를 사용해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지금까지 뭐라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급하는 반도체 때문에 중국의 전자제품 산업은 좋아요. 그 우리 좋잖아요.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 근데 자꾸 사람들이 갈등을 부추겨. 뭐 안 부추겼으면 좋겠어. 우리 좋아하는 사이인데 왜 니들은 안 싸우냐고 자꾸 왜 물어봐. 예. 좋아요. 그 한국, 미국 좋아요. 미국은 그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최첨단 반도체 제조 시설을 제일 잘 만들어서 운영하는 나라예요. 미국 장비 갖다가 만들어요.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 딱 방문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뒤에다 뭐 적었잖아요. 미국 회사 이름이래요. 텔, 어플라이드, 램 리서치. 다 미국 회사 장비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 미국은. 예, 우리가 써주니까. 좋은 관계잖아요. 예, 그럼 미국은 한미도 좋고 한중도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 갈등 문제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예. 그 자꾸 왜 이쪽 저쪽을 가르냐? 우리는 편이 둘 다 우리 편이야. 예. 그 좋아요. 예, 좋습니다. 뭐 둘 경쟁하는 건 이제 뭐 전혀 남의 일은 아니지만 영향은 생각보다 없다. 둘 간의 관계, 한미, 한중 간의 반도체를 놓고 보는 관계는 매우 좋고 필요한 관계다. 저는 지금 비행기를 보면 이 활주로에서 이륙했다. 지금 이륙했다야. 그러니까 2024년 1사분기 이륙입니다. 지금부터 날아갑니다. 인공지능 멈추지 않고 인공지능 투자는 계속 될 거예요. 예, 계속 되니까 수요는 계속 창출되겠죠. 과잉 투자할 때까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면 10년까지는 계속 날아간다.